어서 오세요. 20번째 글입니다. 이 아비도 너희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그러나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느긋이 기다리는 게 순리다. 표서방, 나는 자네를 표서방으로 부르겠다. 사위로 인정하겠다는 말이네. 하지만 이렇게 서두는 것은 옳지 않아. 언제고 신변이 정리되거든 그때 다시 찾아오게. 난 그때를 기다리겠네. 난실아, 내가 18이 되도록 시집을 못 보낸 내 죄가 크구나. 어쩌면 표서방과 인연이 닿으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꾸나. 표서방, 비록 예를 갖추진 못했지만 난시를 하늘이 내려준 배필로 여기고 속히 자리를 잡고 다시 오게나. 표는 더는 여서방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난시를 무작정 데려가는 것도 실상 무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 표는 난실에게 다짐했다. 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요. 다만 그 시기를 장담할 순 없소. 몇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기다려만 주세요. 1년이든 2년이든 꼭 기다릴 것입니다. 난실이 울면서 대답했다. 그렇게 표가 떠나간 후 난실은 달이 갈수록 배가 부풀어 올랐다. 하룻밤도 아니고 불과 반딧불이 깜박이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아기는 쇠퇴되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도 깊어지자 난실은 해산을 했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예쁜 사내아이였다. 마치 작은 표를 보는 듯했다. 난실은 표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었으나 방법이 없었다. 신생아를 데리고 움직일 수도 없지만 물어물어 양지골을 찾아간다 해도 피신하며 떠돈다는 표를 만날 길은 막연했다. 이제 곧 봄이 오면, 봄이 다시 오면 임도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 어서 봄이 왔으면. 난실은 날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도 창에 바짝 붙어 서서 개나리가 피기를, 언덕바지에 진달래가 피어나기를 고대고대하였다. 표를 찾아 양지골로 갑니다. 양지골에 돌아온 표는 그동안 새 희망에 들떴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도 힘이 들면 지게를 세워놓고 난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산에 진달래 분홍 가슴 열고 수줍어라. 난실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서도 어느 바위 틈에서도 울려 나오는 듯했다. 너도 나도 바람꽃, 호라비 바람꽃, 얼굴 들어라.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자 난실의 어깨춤을 보는 듯했다. 훈풍이 얼굴을 스치면 난실의 입김이 볼에 와닿는 것 같았다. 어서 자리를 잡아야지.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난실을 찾아가야 해. 마음만은 한 걸음에 천리를 달려갈 듯 급하기만 했다. 그러나 막막한 시골에선 뚜렷한 대안이 없어 가슴만 답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라군을 모집한다는 소문이 양지골에 전해졌다. 표는 급한 마음에 우선 순라군이 되기로 했다. 순라군은 옛날 같지가 않아. 차라리 싸움꾼을 모집한다는 게 뭐야. 곧 전쟁을 준비한다지. 아마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바치라는 거겠지. 사람들은 표에게 그렇게 충고하며 말렸다. 그러나 표는 급했다. 하루빨리 자신의 신분을 안정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순라군의 지역 대장인 오갈장수는 표가 마음에 들었다. 키도 큰 데다가 힘도 장사였다. 같은 지원자들과 경쟁에서도 표는 단연 수석이었다. 아버지에게서 틈틈이 무술을 배운 탓이리다. 오갈장수는 표를 푸른 오리강 수비대에 예속시켰다. 요즘 들어 푸른 오리강 주변은 날로 시끄러워졌다. 상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도 다툼으로 키웠다. 그것은 오지 장군의 전략이었다. 싸움이 일어나면 표가 앞장서서 하버니 사람들을 물리쳤다. 하버니로 장가들기 위해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 모순이지만 그 길만이 최선이었다. 따라서 표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매사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그런 그의 맹활약과 남다른 무술 실력은 동료들은 물론 선배까지 탄복시켜 그를 따르게 하였다. 직책은 똑같은 수비대대원이지만 표는 그들의 실질적인 지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난시를 찾아 세터골로 갑니다. 세터골에 봄이 오고 있다. 고기들이 몰려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우선 배도 정비하고
수로를 깔끔히 정리해야 하겠구나. 여서방이 혼잣말로 얘기하며 쪽배를 띄우고 강으로 나갔다. 방 안에서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난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다시 온다. 이제 곧 임도 올 것이다. 여서방이 배를 정비한 후 강으로 나가 어로에 방해가 되는 갈대숲을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마하나 사람들이 서너 척의 배를 몰고 몰려왔다. 오늘은 마하나에서 이 강을 접수하는 날인데 감히 약속을 어겨. 하더니 한장정이 무작정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아니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다만 여서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끼가 여서방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다. 여서방이 급히 피했으나 도끼는 왼쪽 어깨 쪽지를 스쳤다. 여서방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먼저 당할 것이다. 여서방은 갈대를 치우던 갈고리로 공격하는 자의 등을 찍어버렸다. 다른 사람들도 달려들었으나 여서방의 쪽배 다루는 솜씨가 능숙하여 쉽게 공격하진 못하였다. 오히려 어설프게 달려들던 사람의 어깨에 여서방의 갈고리가 다시 찍혔다. 몇 차례 더 공격을 시도하던 마하나 사람들은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더니 슬그머니 물러가 버렸다. 다음 날 세터골 사람들이 어로에 나섰는데 마하나 장정 10여 명이 다가왔다. 세터골의 한 어부가 외쳤다. 오늘은 우리가 고기 잡는 날이 아니요. 우리는 어제 진 빚을 갚으러 왔다. 마하나 장정들은 자신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터골 어부들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2명의 어부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쳐졌다. 뒤편에 있던 여서방이 앞으로 나섰다. 이놈들아 이게 무슨 행패냐. 여서방이 소리치자 한장정이 다가와 막무가내 도끼를 휘둘렀다. 여서방은 노를 들어 상대를 후려쳤다. 상대가 물에 빠져 허우적댔다. 바로 저놈이다. 저놈을 죽여라. 장정들이 여서방에게 우르르 몰려들었다. 여서방은 배를 한쪽으로 피해가며 가까이 다가오는 자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순식간에 장정 대여섯 명이 물속에 빠졌다. 멀리서 가슴 조이며 보고 있던 어부 3명이 여서방과 합류했다. 장정들은 물에 빠진 자들을 수습하더니 두고 보자. 다시 오겠다. 소리치며 사라져갔다. 세터골 어부들이 옷을 말리고 어구를 정리한 후 그물을 던졌으나 한 차례 난장판에 강물이 놀랐는지 고기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다고 어부들은 그냥 철수할 수는 없었다. 오늘 잡지 못하면 내일은 또 강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해가 기울 때쯤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고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부들은 다시 힘을 내어 어구를 정리하고 그물을 던졌다. 그물에 고기들이 가득 차 무거웠다. 어부들은 기쁨의 함성을 올렸다. 배마다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와, 와 하는 함성이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마하나 장정들이 또 다가오고 있었다. 고기를 잡느라 그 눈치도 채지 못했었다. 내 놈들 모두 오늘 제삿 날이다. 장정들은 다짜고짜 다가와서 도끼를 휘둘렀다. 그물을 잡고 있던 어부들은 순식간에 여기저기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여서방의 눈에서 불똥이 튀었다. 고기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침입자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갈고리로 찍어버렸다. 그들의 수는 의외로 많았다. 쫓아가고 도망가고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 해는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푸른 오리강에 어두운 산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래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여서방과 단 2명만 남은 세터골 어민을 마하나 장정들은 끈질기게 공격해왔다. 그러나 여서방과 아들 우가 함께 배를 다루는 능수능란한 솜씨를 그들은 따라잡을 수 없었다. 겨우 접근했다 하더라도 힘이 장사인 여서방의 갈고리에 여지없이 쓰러졌다. 여서방은 이제 어지간히 장정들을 처치했다 싶어 주위를 살펴보는데 또다시 상류 쪽에서 몇 척의 배가 다가오더니 남아있는 어부를 공격해 대고 있었다. 여서방은 상류 쪽으로 배를 저어갔다. 배를 상류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힘이 들었다. 물길이 바다로 급하게 빠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서방은 남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삿대질을 하는데 배는 아랑곳 없이 오리걸음이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그들이 먼저 다가왔다.
그들이 순식간에 여서방을 포위했다. 위험을 느낀 여서방은 포위망을 탈출하기 위해 급히 앞으로 돌진하였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정을 향해 갈고리를 휘둘렀다. 장정이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뒤통수에 불꽃이 튀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모든 감각이 뿔뿔이 흩어졌다. 난시라 외마디를 지르며 여서방은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강물은 어둠 속으로 깊이 깊이 잠기고 있었다. 표를 찾아 양쥐골로 갑니다. 표는 강가에 정박한 배들을 둘러보며 걷고 있었다. 강가에는 연두빛 수초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봄 기운이 완연했다. 햇살이 서편으로 기울며 물결 위에 수많은 별꽃이 눈부시게 피어났다.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 님의 입김인가. 졸졸졸 흐르는 실개천, 님의 손길인가. 버들버들 강아지야 춤을 추어라. 날이 개나리야 노란 종을 울려라. 어지러운 물결 위에 난실의 목소리가 둥둥 떠다녔다. 난실의 얼굴도 물결 위에 언뜻 비치다가 사라진다. 표가 상념에 깊이 빠져있을 그때 급보가 전해졌다. 급히 남쪽으로 출전하라는 것이다. 내용은 이랬다. 어제는 마하나에서 푸른 오이강을 접수하는 날인데 하버니 놈이 이를 어기고 몰염치하게 강에 나와 고깃잡이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대 사건이라 마하나 대원들이 응징하려 했지만 오히려 당하고 왔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 그 불안당 놈을 다시 응징하려 했지만 고기를 잡던 하버니 어부들에게 또다시 패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놈들의 행패가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 하여 금일 오후에 다시 공격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다. 놈들을 기필코 응징하려 하니 양집골 수비대에서도 이를 지원하라. 라는 급보였다. 남쪽으로 가면 세터골이 가까워진다. 설마 세터골 어부들은 아닐 것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 마을 어부들이 약속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 그리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꺼림칙한 기분을 떨굴 수는 없었다. 동료 대원들이 출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표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 오늘따라 왜 그러고 있지? 명령이 떨어졌으니 서두르지 않고. 동료들이 그를 질책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자꾸만 마음이 무거웠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도 어두워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마하나 대원이 어부들에게 처참히 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표의 가슴에 화가 치밀었다. 표는 동료들에게 적을 포위하라고 일일이 위치를 지적해주며 다가갔다. 적에게 접근해 가는 순간 짧은 찰나의 동료가 적의 공격에 쓰러졌다. 표는 망설임 없이 재빨리 적의 뒤통수에 도끼를 날렸다. 도끼는 퍽 소리와 함께 적의 뒤통수에 깊숙이 박혔다. 그때 적이 무너져 내리며 외마디를 뱉었다. 난시라. 표는 정신이 확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표의 정신이 한참 동안 혼란 속에 헤매다가 몽롱하게 빠져나갔다. 아니, 아닐 것이다. 이건 환청일 뿐이야. 양지골에 돌아온 표는 영웅 대접을 받았다. 적의 수괴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선멸한 공이 높이 평가되었다. 술라군 오갈 장수는 표를 수비대장으로 임명했다. 그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표가 장수급으로 승진된 것이다. 장수에게는 청동검이 수여된다. 표는 그 검으로 나뭇가지를 쳐보았다.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고 싹둑 잘려나간다. 참으로 신비한 칼이다. 검을 갖는다는 것은 고위 신분의 상징뿐 아니라 무력으로도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는 것이다. 표는 틈만 나면 청동검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으며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또 하나의 희소식은 아버지의 모함이 풀렸다는 것이다. 오갈 장수는 그동안 표의 뒷조사를 은밀히 해왔는데 표의 아버지가 못된 음모자의 모함에 빠진 것을 밝혀내고 모든 것을 복원시켜 주었다. 음모자는 그 밖에 많은 죄목이 추가로 밝혀져 처형되었다. 표는 감개무량한 생각에 잠겼다. 이제는 되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 이제 곧장 세터골에 찾아가 난시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장인어른을 내 손으로 죽였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그것은 분명치 않다. 그 소리는 다만 환청일 뿐이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무엇이 진실인지 뒤죽박죽 엉켜버렸다. 이제 모든 것은 세터골에 찾아가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장인은 분명 살아서 나를 반길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때는 어떡하나? 그렇다면 난실은 나를 얼마나 원망할 것인가? 난실은 내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다. 모를 것이다. 그날 전투에서 적을 모조리 섬멸했으니 내가 장인어른을 죽였다는 것을 그 누가 알 것인가? 사실 나는 장인어른임을 알면서 살해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동료를 죽이는 적을 무찌른 것뿐이다. 그래, 모든 것을 숨기자. 그러면 없었던 일이 될 것이 아닌가? 그 대신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면 죗값을 어느 정도 만회하게 되는 게 아닐까? 여기서 쉬어가렵니다. 21번째 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